우리 개발자들은 기술 스택을 쌓을 때 T자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T자형 인재란 한 가지를 깊게 판 후에 관련 지식을 넓혀야 한다는 원리죠. 하지만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는 T자형 말고 U자형 인재가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U자형 말고 유유어 이모티콘 표시할 때 사용하는 U입니다. 이 U는 T자처럼 아래로 깊게 파지 않고 적당히 판 후 옆으로 확장하는 형식입니다. T자는 한 가지 기술만 팠다면 U자는 최소 2개, 3개, 4개 등 그 이상의 기술을 준비하는 유형이죠. 웹이나 모바일 하나만 하실 경우 최소 3년 이상을 추천합니다. 물론 프론트, 백엔드 모두 포함해서요. 3년 정도 꾸준히 개발해 왔다면 프로젝트도 5개, 6개 정도는 했을 것이며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앱이든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만약 웹, 모바일 2개를 모두 했을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5년 안에 웹과 모바일을 모두 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웹과 모바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으며 이 둘을 능숙하게 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전시, 스타트업 또는 개발자가 스스로 창업을 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꾸준히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예. 내가 창업해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면 초인적인 학습 능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존학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직장 생활과 달리 노마드 개발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고객이 다가옵니다. 당장 크몬과 숨고 같은 외주 플랫폼에서 일을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먼저 일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여러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연마하고 있어야 고객의 주문이 올 때 재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노마드 개발자가 맡은 업무는 주로 대부분 소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관공서 업무는 원격으로 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프로젝트는 작업 속도와의 싸움입니다. 자바, C# 같은 언어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즉각적인 대응과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IDE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로컬에서 작업하고 나서 다시 서버로 업로드해야 하죠. 하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는 FTP에 바로 연결해서 코드를 작성하거나 유사시 서버로 바로 접속해서 터미널로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과정이 없는 인터프리터 언어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인터프리터 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Node.js, Python, PHP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요즘은 ASP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개발은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자바나 코틀린으로 개발하고 iOS는 스위프트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를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플러터가 있습니다. 이를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마드 개발자에게는 네이티브를 할 것이냐 크로스 플랫폼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규모 시장에서는 둘 중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네이티브는 인원도 2명이 필요하고 비용도 2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품질 검수인 QA도 2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규모 앱이나 스타트업 앱은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고민을 할 것입니다. RN을 할 것이냐, 플러터를 할 것이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터를 추천합니다. 구글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플러터는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품질로 가고 있고 이미 개발 트렌드 비율에서도 RN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실제로 플러터로 개발을 해보니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앱을 외주받아서 개발하는 크몬 같은 데를 보면 플러터 사용률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과거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대부분 윈도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델파이, 파워빌더, C++ 같은 개발자들이 잘 나갔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들이 외부로 변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PC의 사용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모바일 또는 IoT의 사용률이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구글과 플러터는 PCR라는 OS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언어와 플랫폼은 다트, 플러터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모바일과 IoT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거겠지요. 거기에 오라클사가 인수한 자바의 라이센스 문제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한 부분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PC 사용은 줄어들고 모바일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에 PC가 없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압축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수가 상당히 놀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PC로 파일을 압축해서 자료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업무였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장비로 사용하는 노트북 대신 대형 태블릿을 구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덱스 모드를 사용하면 거의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백엔드 개발은 유닉스, 리눅스 계열이 주로 사용됩니다. 즉, 맥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개발도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시에 배포하려면 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윈도우보다는 맥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맥 미니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 미니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밖으로 나갈 때는 휴대용 모니터를 연결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와 마우스를 따로 사용하기에 맥 미니가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가 아니시라면 맥북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모리는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 16기가 이상을 추천합니다. 백엔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모바일 개발할 때 에뮬레이터를 띄우려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 모니터가 있으면 작업 효율이 더 좋습니다. 요즘은 10만원, 20만원짜리 16인치 QHD급 모니터가 저렴하게 나옵니다. 하나 장만하시면 작업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준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드 개발자를 하려면 고객이 개인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업체일 경우는 3.3% 원천 징수를 끊는 경우도 있고 부가세 처리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개인 사업자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네요. 개인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본인이 사는 집에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사에 맡기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처리해 줍니다. 잘하면 환급금도 받을 수 있고요. 이상으로 디지털 노마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